13번 보겠습니다. 기업 1은 현재 기업 2가 4의 독점 이윤을 얻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를 선택하려 한다. 기업 1의 시장 진입에 기업 2가 협조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2의 이윤을 얻지만 기업 2가 경쟁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마이너스 1의 이윤을 얻는다. 이 게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단 순수 전략만을 고려한다. 게임 이론 문제인데 동식 게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순차 게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게임 이론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 봤고요. 그리고 게임 나무를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순수 전략만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확률에 따라 전략을 택하는 혼합 전략은 배제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 1이 이 시장에 진입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고 나서 기업 2가 기업 1의 그 행동을 보고 협조적으로 반응할지 경쟁적으로 반응할지 이렇게 게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진입을 하지 않으면 기업 1은 얻는 보수가 없죠. 그런데 기업 2는 기존에 4의 독점 이윤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의 이윤을 얻게 되고요. 하지만 기업 1이 진입을 하면 기업 2는 협조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2의 이윤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기업 1도 2를 얻고 기업 2도 2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업 2가 경쟁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마이너스 1의 이윤을 얻습니다. 먼저 각 기업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1은 진입 또는 포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 2는 협조 또는 경쟁이 아니라 기업 1의 행동을 보고 조건부로 이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략 역시 기업 1이 어떻게 하면 기업 2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기업 2가 전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1이 진입을 하든 포기를 하든 나는 무조건 경쟁적으로 반응하겠다입니다. 그 경우에 기업 2는 마이너스 1을 얻거나 4를 얻게 됩니다. 이 전략에는 기업 1이 만약에 진입을 할 경우에 기업 2는 기업 1에게 그럼 나는 경쟁적으로 반응을 해서 나도 손해를 입지만 너도 손해를 입게 하겠다라는 위협이 들어가 있는 전략입니다. 기업 2의 두 번째 전략은 기업 1이 진입을 하면 협조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경쟁할 필요가 없죠. 협조를 하는, 즉 어떤 경우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됩니다. 그때 기업 2는 2 또는 4의 이윤을 얻겠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전개형이 아니라 전략형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게임 나무를 전략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 1의 전략은 진입 또는 포기였고 기업 2는 A 또는 B라고 표현했는데 기업 2의 전략은 협조 또는 경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전개형에서는 기업 1의 행동을 보고 기업 2가 조건부로 전략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로 표현을 했는데 A는 기업 1이 진입을 하든 포기를 하든 협조적으로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1이 진입을 해서 들어와도 기업 2는 협조를 하기 때문에 서로 2의 이윤을 얻게 되고 기업 1이 포기를 해도 협조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 2는 4의 이윤을 얻고 기업 1은 진입을 하지 않으니까 0의 이윤을 얻겠죠. 그 다음 이 B의 전략은 기업 1이 진입을 하든 포기를 하든 기업 2는 경쟁적으로 반응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1이 진입을 할 경우에 둘 다 마이너스 1의 이윤을 얻게 되고
기업 1이 포기를 하면 현재 상태인 0,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의자의 딜레마 혹은 범죄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숫자 게임에서는 이렇게 전략형으로 나타내면은 뒤에 선택을 하는 경기자는 조건부 전략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개념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게임의 일부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 게임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기 1번에 유일한 부분 게임을 갖는다 라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게임 나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전체가 말 그대로 전체 게임이고, 이제 부분 게임은 이 각각의 마디, 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 1이 진입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고, 기업 1이 진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업 2가 협조 또는 경쟁을 고르는 두 번째 부분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는 두 개의 부분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부터 한번 보기 위해서 나머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게임 완전 균형.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신빙성 조건을 고려한 내시 균형인데, 즉 내시 균형의 조건에다가 신빙성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줄여서 완전 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내시 균형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 최적 전략의 짝을 의미합니다. 우월 전략이라고 있죠. 그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우월 전략이 되고, 그 우월 전략의 짝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 균형이 만족되는 가운데 신빙성 조건이 이제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신빙성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위협이나 약속이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시 균형이지만 그 내시 균형에 하나의 내시 전략이 가지고 있는 위협이나 약속이 신빙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지 못합니다. 즉 공허한 위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신빙성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진 귀납이라고 있는데, 백워드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게임 나무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게임 나무에서는 지금 기업 1과 기업 2가 서로의 어떤 취하는 전략과 이 보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2보다 앞서 행동하는 기업 1은 기업 2의 반응을 추측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게임 나무의 마지막 단계인 이 기업 2의 최적 대응을 찾아낸 다음에 기업 1이 기업 2의 최적 대응을 주어진 것으로 해서 기업 1의 최적 대응을 구한다면 신빙성 없는 위협이 포함된 내시 균형을 제외하고 실현 가능한 내시 균형, 즉 신빙성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내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게임 나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균형을 찾기 때문에 역진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 게임의 완전 균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진 귀납에 의해 얻는 전략 조합은 유일하다. 이 게임 나무의 마지막 트리부터 시작을 해보면 기업 2는 협조와 경쟁 중에 협조를 택하는 것이 더 이윤을 더 크게 해주죠. 그러면 기업 1은 기업 2가 협조를 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입을 했을 때는 기업이가 협조를 택해서 2의 보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1이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0의 이윤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 1은 진입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진입하고 협조하는 이 2,2가 바로 이 게임의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기업 2의 경쟁적 반응은 공허한 위협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이 전략 중에 이 B의 전략이 기업 1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나는 무조건 경쟁적으로 반응하겠다 이었는데, 이 경우에 보십시다. 기업 2는 지금 기업 1에게 포기할 것을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 1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업 2는 만약에 자기가 공언한 대로 경쟁적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협조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1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2의 이 경쟁적으로 반응하겠다는 이 위협은 공허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4번 복수의 내시 균형을 갖는다. 자, 신빙성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시 균형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은 이 게임 나무에서 찾는 것보다 이 전략형에서 찾는 게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기업 2가 만약에 이 A라는 전략, 무조건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택했을 때 기업 1은 진입과 포기 중에 진입의 보수가 더 크죠. 그리고 기업 1이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 2는 A라는 조건부 전략과 B라는 조건부 전략 중에 A라는 조건부 전략의 보수가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내시 균형이 되고요. 그 다음 기업 2가 B라는 전략을 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즉 기업 2는 기업 1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경쟁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할 때 기업 1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이윤을 더 크게 해주죠. 그리고 기업 1이 포기를 한다고 할 때 기업 2는 이 B라는 전략을 택해도 A라는 전략과 무차별하니까 이것 역시 내시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5번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갖는다. 2번에서 역진 기납에 의해서 얻는 전략 조합은 유일했고, 즉 기업 1이 진입하고 기업 2는 무조건 협조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전략 조합이었고, 이것이 신빙성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 2는 이 균형에서 경쟁으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2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기업 1도 진입에서 포기로 바꿀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전략형 게임에서 알아본 2,2가 내시 균형인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빙성 조건은 기업 2는 기업 1에게 네가 진입을 하든 포기를 하든 나는 협조적으로 반응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 2는 경쟁으로 태도를 바꿀 경우에 이윤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협조를 하겠다 하는 전략이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의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의 짝, 즉 기업 1은 진입하고 기업 2는 어떤 경우에든 협조를 하겠다는 그 전략 A였죠. 이것의 짝이 바로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고, 그래서 이 5번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